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인터뷰는 계속됩니다. 오늘 CS 혁신상 인터뷰, 정말 첨단적인 그런 기술을 가지고 혁상 받으셨는데 화우 나노텍의 변석주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혁상 수상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상 소감 한 말씀. 네, 저희는 이제 나노버블을 실시간으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인데, 저희가 이번에는 모듈형 나노버블이라고 해서 기존 배관의 그냥 연결만으로도 나노버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장치로 혁신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받으셨나요? 네, 작년에도 저희가 받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산화탄소를 대량 용존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로 받았고요. 네. 이번에는 기존에는 이제 전기를 사용했지만, 네. 이번에는 기존 배관에만 연결할 수 있는 전기적인 센서류 모든 것들 다 빼고 역으로 두 번째 연타석 홈런 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내년에도 그러면 또 내년에도 좀 더 새로운 걸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받을 거다라고 예측을 하셨나요? 이제 CS라는 게 워낙 상징성이 있고, 네. 보통은 이제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소기업, 네. 아주 소기업, 벤처기업 네. 여러 회사들이 이제 나만의 기술로도 모든 업체들이 그쵸? 참가를 하다 네. 보니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틈새에서도 나름대로의 기술을 가진 회사들이 있고, 이 기술로 뭔가를 해보겠다. 네. 그러면 이제 고민 끝에 또 만들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받은 제품을 혁상 받은 게 어떤 제품이고 어떤 분야 받았는지? 저희가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전에 간단하게 네.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네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버블이라고 하면 네. 물 속에 기체가 갇혀 있는 고형의 공간을 버블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보여지는 이렇게. 네, 맞습니다. 보이죠? 우리가 흔히 수족관에 물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네. 그런 것들을 크기로 분류를 하자면 파인 버블이라고 파인버블 명명을 하고 있고, 이 친구보다 조금 더 작다. 네. 그러면 우리는 마이크로 버블. 마이크로. 근데 마이크로보다 더 작다. 이제 나노 버블까지. 파인 버블, 마이크로 버블, 나노 버블까지 이렇게 나눠 수가 있습니다. 나노버블과 연관성 있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나노 버블에 기체가 갇혀 있는데, 이 기체를 뭐 어떤 것들을 넣느냐에 따라 이제 적용 분야가 달라집니다. 산소, 오존, 이산화탄소, 수소, 질소. 일반 그 안에 뭘 넣느냐? 네, 맞습니다. 생성시킬 때. 네. 자, 그러면 저 장치를 통과하면 실시간으로 저희는 나노 버블이 생성이 돼요. 네. 저희만의 독특한 마찰 방식의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시작단에 기체를 주입한 것 동시에 산소를 주입하면 나노 버블 산소수가 되면서 이 물을 물 속에 용존산소를 올리는 용도로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오존가스를 주입하면 저희가 뭐 홈페이지도 내용은 있지만 예전에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한참 나왔을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나노버블 오존수로 불활화시키는, 즉 사멸시키는 그러한 실험까지 완료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적용 분야가 더 많습니다. 보통은 이산화탄소를 주입을 하면 물속에 pH 농도를 낮출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저희가 이제 강알칼리 배수 같은 경우는 산업계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pH가 12, 13 정도 되는 이런 것들을 중화까지 시킬 수가 있고, 그 외에 수소, 질소를 주입을 해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질소 같은 경우에는 물속의 용존산소를 다시 뺄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식자재, 산화 반응을 줄이기 위해서 산소를 빼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질소가스를 사용하면 줄일 수가 있는데, 이 장치의 경우에는 전기적인 신호가 없다 보니까 기존 배관에 그냥 연결만 하면 물이 통과 동시에 말씀드린 나노버블 땡땡수가 나오는. 그러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엄청 다양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희가 나노버블을 어떻게 하면 더 널리 사용을 할 수 있을까요? 고민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엔에 저희는 초점을 맞췄습니다. 유엔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2015년부터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고 해서 유엔 SDGs라는 게 있습니다. SDGs.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목표, 즉 17개의 목표 중에 저희 기술은 8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중에 8개 중에서는 수처리 쪽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먹는 식자재 쪽, 어떻게 보면 이제 식물, 과일 등등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그 중에서 이제 8가지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어떤 분야가 있는지. 첫 번째 말씀드렸듯이 이제 기체에 따라 저희가 다른데, 요 장치의 경우는 현재도 적용을 하고 있는 분야가 첫 번째는 산소입니다. 산소. 만약에 이게 스마트팜이나 아쿠아포닉스처럼 그런 기존에 물이 흐르는 배관에 연결해서 산소를 주입을 하면 나노버블 산소수가 나오는데, 산소수는 실질적으로는 식물의 생장 쪽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쿠아포닉스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물고기 배설물을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식물 쪽에 영양분으로 가는데 이때 모질한 영양분에 플러스 알파로 산소수가 들어가 버리면 식물 쪽은 훨씬 더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재배가 거죠. 엄청 많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과일이나 네, 채소 이런데 재배하는데 많이 쓰이는.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스마트팜 유행이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장치 같은 경우는 최소한으로 장치로 작게 만들었던 이유가 본 장치의 경우에도 실제 중동 쪽 같은 경우에는 컨테이너에서 뭔가를 재배를 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물을 사용량은 적고 효과는 최대한으로 올리기 위해서 그래서 사이즈가 적구나. 네, 효율은 맞습니다. 극대화할 수 있게. 여기서는 이제 산소, 이산화탄소 이렇게 주입을 하고 있는 거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식물 입장에서 볼 때는 훨씬 더 얘도 성장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이제 모듈형 나노보호 장치인데 우리가 이제 물에 대한 오염 그리고 물의 오염은 보통 이제 용존산소 부족으로 인해서고 이렇게 이제 산업계 부산물로 인한 물의 오염 또한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사실 오염도 중요하지만 물이 계속 부족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비도 안 오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기후가 많이 바뀌다 보니까 갑자기 올해 같은 경우 뭐 아시면 여름에 막 비가 엄청 왔다가 기후 위기로 어떻게 보면 강원도 재배도 같은 쉽지가 않고 맞습니다. 비도 안 와가지고 상당히 좀 문제가 심했었는데 상당히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유엔의 지속 가능 발전의 목표 8개 이러한 목표가 있는데 이 중에 저희 장치가 이러한 문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모듈형 장치라고 보시면 실제로 됩니다.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어느 국가에 지금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 건가요? 중동 쪽과 아시아 쪽이 지금은 이제 제일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미 사업 파트너도 있고 또 문의 들어오면 이제 거기도 확장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럼 이번에 이제 CS도 참가하시잖아요. 근데 CS는 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제가 알기로는 이제 수자공사 좀 핫하잖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CS 공동관 중에 물이라는 거를 특화해서 조닝을 한 관은 아마 수자공사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죠? 네. 수자공사 관 같은 경우는 보통 대략 작년에도 한 19개 업체, 올해는 제가 알기로는 한 19개에서 22군데 업체가 참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자의 기술들이 워낙 또 다양한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물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나가는 고객들이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이해를 하고 정말 이 장치가 적용이 가능하겠다라는 걸 인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최소한의 심플한 자료를 지금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CS 현장에서 만난 것 중에 좀 비즈니스적으로 좀 이게 결과가 있다든지 좀 성과가 있는 회사들도 있나요? 작년 같은 경우는 보통은 발전소. 왜냐하면 좀 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용존 즉 이제 CCU 개념, 즉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규모가 큰 업체들의 문의가 많았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속 업무로 화학 공장, 그럼 이제 제철소 이러한 업체들에 대해서 직접 시운전을 하고 테스팅하고 모니터링 결과를 받는 그런 과정으로 거쳤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그때보다는 장치가 더 소형으로 가다 보니까 만날 수 있는 업체들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뭐 수경재배, 아쿠아포닉스, 그외 뭐 연구소 개념,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체를 어떻게 보면 물속에 어떻게 용존시키려고 하느냐, 그거로 고민하는 업체들이 나노버블 장치를 찾는 업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좀 미래에 회사의 좀 방향, 내년 계획 뭐 이런 거 좀 간단히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나름대로의 나노버블을 실시간으로 생성시킬 수 있는 기술로 25년도에는 이산화탄소 대량 용존으로, 올해는 모듈형 나노버블 장치, 즉 이제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해가지고 제품이 나왔는데, 앞으로는 이 제품이 그냥 단순 판매에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 저희가 얘기했듯이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를 위한 나노버블인데 이 기술을 널리 하려고 정말 개도국이나 아시아 그런 곳들에 대해서 장치를 널리 알려가지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단순 그냥 우리가 기술이 좋습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생활에 연동될 수 있는 그런 장치로 거듭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중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이산화탄소 부분.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은 콘크리트에 사용하면 강도가 향상되고 정말 가장 큰 문제인 폐수의 pH를 낮추고 중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저희가 회사 규모가 작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 영업을 할 수 있는. 네, 맞아요. 기술 엔지니어가 해당 분야의 좀 더. 전문가분들, 네. 그 산업에 있던 분들이 같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CS2016 혁신상 수상 화원 화원나노텍 화이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